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금리 인상까지 탄력을 받으면서 5G 속도로 급출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의 충격적인 발언과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4회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대세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지나치게 빠르게 분규되자 급락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 대세 하락을 운운했지만 여름만 되면 대폭등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투기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도 경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꼭 이대로 하십시오. 뭐 큰일 났다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자, 5G급 집값 하락 속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승론과 하락론 팽팽합니다. 저울추는 대폭락으로 이미 기울었어요. 이미 하락 거래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먼저 거래량 감소, 매수 심리 지수, 시세 하향세, 대출 제한, 이렇게 해서 상승론과 하락론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상승론자들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이것 때문에 아직도 매물 없다. 상승 기대감으로 호가도 높다. 얼마나 뭐 빠졌느냐. 그런데 하락론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집값 폭등, 매수자가 지금 실종된 거 맞아요. 하락 기대감으로 급매 시큰둥합니다. 지금요, 실거래보다 다 낮은 거래로 나와도 매수자가 지금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이 맞아요. 매수 심리지수. 심리가 컸겠지만 아직 매도 우위다. 5년간 일시적 하락 후 계속 급등한 것을 봐라. 이제 겨울에 좀 떨어지는 척하면서 여름에 계속 뛰지 않았느냐, 5년간이나. 이번도 그럴 것이다. 자, 그런데 하락론 2020년, 21년 최고가 상승 후에 지금 하락 중인데 집값 거품이 이제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심리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이제 시세 하향세. 하향세지만 상승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플러스 아니냐? 뭐 서울이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느냐? 아니다. 집값 안정 대책 없어서 다시 또 폭등할 것이다. 지금 금리 인상 빼고 무슨 집값을 추락하는 대책이 하나라도 나왔느냐? 맞는 말이네요. 자, 신고가 소멸. 이미 신고가는 사라졌다. 하락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락론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적 정황 이미 대세하라고 기울었다. 시세는 상승에 약간 걸쳐 있지만 실제 실거래는 80%가 하락이다. 자, 이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제한 또는 금리 이런 부분. 집값 잡기보다는 가계대출을 해소하려고 대출 제한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 거다. 현금 수요 대기가 많아서 다시 급등할 소지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매도자가 불안한 것 같지만 심중을 들여다보면 매수자가 집값 폭등할까 봐 또 불안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락론자. 다주택, 보유세 부담. 결국 다주택은 이제 보유세 부담으로 양도세는 이미 물 건너갔고 매물 홍수가 날 것이다.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이걸로 장기 침체. 지금 현재는 둘 다 맞는 말 같지만 결국 저는 이쪽. 그래서 저는 하락론, 그러니까 이미 많이 거품이 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간 거고 이건 미래 전망이니까. 그리고 이번 겨울 하락장에도 방관할까 확실히 잡을까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를 알 거예요. 보실래요? 이게 0입니다. 0. 집값이 0 위에서 계속 놀았죠.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고 최근에는 너무 많이 뛰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 겨울에 보세요. 겨울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0 근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또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0 근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랐어요. 0 근처에서 확 떨어지게끔 만들면 좋을 텐데 또 올랐고. 자, 0 근처에서 또 올랐고 0 근처에서 또 올랐고 여기는 0은 아니지만 좀 내려오는 듯하다 또 올랐고. 이번에 결국 0 근처입니다. 또다시 물음표가 있죠. 지금 동그라미 되게 많죠. 자, 이 떨어질 때 왜 확실하게 굳히기를 안 하느냐. 우리 유도에서 굳히기라고 있잖아요. 떨어질 때 굳히기 하라고. 그런데 지금 아무 정책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반등 소지가 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반등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알겠죠? 여기 보면 부동산 겨울 하락장에 왜 굳히기 정책으로 하락 정책을 쓰지 않고 여름에 계속 폭등을 시켰을까? 왜? 그러니까 지나치게 폭락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세 번째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뭐 여름에 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폭등은 물 건너갔어요. 이제 겨울에 쭉 빠지든 잠깐 반등하다가 쭉 빠지든 이제 똥줄 타는 것은 다주택자들입니다. 집값 대폭락 지표 매일 확산 보시면 모든 지표가 집값 역대급 하락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연끌하지 말라고요. 자, 네 가지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거품 지표 GDP 대비 5배예요. 말 다 했죠. 뭐 통화량 돈 엄청 찍어냈다고 하는데 2배에서 3배입니다. 소득 대비도 3배. 그렇게 월급 올렸는데도 3배. 뭐가 집값이 그렇게 거품이 심해요. 많이 뛰었어요. 물가 대비도 4배나 뛰었고 전셋값 대비해서도 2배나 더 뛴 게 집값이에요. 여기서 무얼 더 말하겠어요. 이렇게 거품이 심한데. 나라 망치고 싶으면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이제 집값 하락 지표로 보면 거래가 지금 이미 2012년 수준이고요. 시세 흐름 매주 하락. 이미 0 근처에서 실거래는 하락하고 있어요. 매물은 거래는 줄는데 매물은 40%나 증가했고 하락 매물은 무려 70에서 80%에 육박해요. 실거래 하락은 80%입니다. 이미 열에 8개는 무조건 하락이에요. 집값 위험 지표 서울 도심이 세계 2위고 GDP 상승률 2위. 홍콩 다음으로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하면 마용성광이나 이 한강변 또는 강남 3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가계부채 1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대출 금리는 또 4에서 6%로 엄청납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지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단순하게 하락이 아닌 폭락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많이 떨어진다. 20에서 60% 폭락할 것이다. 공급 폭탄 이제 3기 신도시 쏟아집니다. 금리 인상 이번에도 단행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올해 4번 연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 정부 집값 하락 이제 지금 정부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누가 되든 간에 새 정부가 집값 하락. 자, 그다음에 세계 집값 상승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세계 집값도 변수인데 지금 폭등을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폭등을 하다가 좀 잠잠해지고 있다. 한미 금리 인상 후폭풍. 자, 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 제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거의 맞추죠. 자, 했습니다. 한은 결국 1.25%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컴백. 자, 그런데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금리 인상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1월 14일 0.25%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1.25. 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아마 거의 이게 유력하니까 선행적으로 대처한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해로 이제 한 번 했고 앞으로도 이제 3회, 4회니까 2회에서 3회 남았어요. 2% 언저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75. 이렇게. 대출금리는 그렇다면 무조건 4에서 6%가 되겠죠. 심각하네요. 자, 근데 미국이 더 심각해요. 미 연준 물가 급등,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 369, 12. 369, 369. 많이 해보셨죠? 4차례나 인상할 가능성이 크고. 주식, 부동산, 코인, 거품 붕괴. 지금 주식 가지도 못하고 이제 빌빌거리고 있지 않나요? 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달러 급등. 이런 어떤 위험 요인이 지금 걸쳐 있습니다. 이제 나스닥도 못 가고 있죠. 자, 이제 주요 국가들. 영국은 12월 16일 0.10%에서 0.25로 0.15를 영국이 인상했다는 것은 미국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22년 성장률이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LPR 이거 사실상 중국의 금리인데 이거를 3.85에서 3.8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인하를 시켰어요. 왜? 지금 경제 성장률이 급전 직하.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운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자, 이번에 신흥국. 근데 신흥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러시아, 브라질 금리 인상. 이미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미리 했던 나라들이죠. 결국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집값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단순하게 예전의 금리 인상하고 달라요. 지금은 제로금리에서 팍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21년에 폭등했던 것들이 22년에 위험하다.
서울, 경기, 광역시. 자, 대부분 안 좋은 곳들일수록 언제 뛰었겠어요? 안 좋은 곳들일수록 21년에 뛰었고 21년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뛰었겠죠. 그리고 지금 뛰는 것도 있는데 얘들은 안 좋은 곳이에요. 지역이 안 좋든 아파트가 안 좋든 또는 뭐 주택이 안 좋든 그게 막판에 뛰는 거야. 키 맞추기로.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웬만하면 21년에 뛰었던 것들은 보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보자고요. 자, 21년에 뛴 거 폭등 서울을 봤더니 노원 이게 24%나 뛰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도봉, 강서, 구로, 동작, 중랑, 강북, 은평, 용산. 자, 현재 하락 지역은 보세요. 노원, 도봉, 강북, 은평. 그러니까 작년에 뛰었던 곳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그래요. 작년에 어디가 뛰냐면 소외 지역, 오산 뭐 15년 동안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시흥 아주 변두리였죠. 동두천 마찬가지. 자, 안양은 이제 일부 좋은 지역도 있지만 변두리가 많이 뛰었고 평택, 의왕, 수원, 의정부, 화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 쪽이 많죠. 경기도의 바깥쪽이거나 경기도의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 약간 중간 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 뛰었던 곳들이 지금 보세요. 시흥 작년에 폭등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동두천, 의왕, 화성, 수원, 하남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뛰었던 곳들이 오버페이스 하는 바람에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야. 광역시. 자, 폭등 순위. 인천 연수. 거의 인천 연수는 46%, 인천 32, 대전 20. 자, 그리고 대구, 광주도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뛰었죠. 그런데 대구는 5년 동안 가장 많이 뛰었어요. 1위예요. 그리고 세종은 20년에 43%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작년 말부터 떨어진 데가 어디죠? 바로 대구입니다. 왜? 5년 동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일찍 떨어진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세종 20년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43%나 뛰어가지고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 것 같아요. 뭐 더 빠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직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하락은 세종, 대구, 인천, 연수 어떻습니까? 작년에 뛰었거나 이전에 많이 뛰었던 곳들이 폭락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발 부동산 주식 붕괴 초읽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코로나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집값이 뛴 거 맞아요. 왜? 이것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집값을 확실하게 못 잡았어요. 소비 문제, 경제성장 문제. 말로는 잡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코로나. 근데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 뛰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주가도 뛰고 집값도 뛰고 이게 결국은 병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더 악화되는 마약을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살 것 같거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파멸입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 뛰고 부동산 뛰면요. 경제부채 엄청나죠. 이제 정상화 되게 되면 그냥 경제위기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무한양적 완화, 위험자산 폭등, 통화량이 최고. 자, 주식, 부동산 30년 만에 지금 최고치예요.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인플레이션 심각하죠. 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더 많이 뛰는 이유가 집값도 많이 뛰고 주가도 많이 뛰어서 물가가 더 뛰는 거예요. 돈도 찍어내고. 자, 미국 소비자 물가 6.2 31년 만에 최고. 지금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31년 만에. 중국 생산자 물가 13.5%로 역사상 최고. 경제 성장률은 또 급락하고 있어요. 미 21년 3분기 6.7에서 2.8 이거 말이야 됩니까? 중국은 21년 3분기 7.9에서 4.9 오히려 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4분기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주식 붕괴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주식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미국 주식 박스권 계속 놀고 있죠. 집값 상승 계속 꼭지를 찍고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중국 주식 폭락하고 있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자, 이제 IMF가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IMF 주가 집값 급락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죠. 각국 긴축정책, 각국 통화 부양책에서 갑자기 긴축정책, 즉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으로 딱 돌아서면 부양책 철수 시 긴축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발작을 일으켜요. 갑자기 반대로 되니까 결국 후유증이 발생해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각국 문제점, 각국 신용 경색, 경기 회복 위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각국 중앙은행 긴축 증가 매도세 출회.
지금 금리 인상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거품이 점점 커져가지고 부동산 주가 거품 급락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부동산 폭락 항상 경고하고 있죠. 지금 2008년 수준이에요. 어디가 미국이 급등 상황이고 자 22% 이상 급락한다라고 아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2% 급락은 시세에서 5억짜리가 뭐 3점 얼마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급락은 실적으로 반토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하락 기간별 하락폭과 원상복귀. 하락 기간하고 폭은 비례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렇게 앞을 보면서 가야 돼요. 좀 부동산에 대해서 예지력이 있거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돼요. 밤에 백미러 있죠. 백미러가 아니라 그 밤에 불을 켜고 가게 되면 어때요? 앞이 다 전조등 켜고 가면 더 잘 보이고 앞이 쭉 보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앞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보는 것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등한다 안 한다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뭐 길게는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한두 달.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막 운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둠으로 가는 건지 밝음으로 가는 건지 모르죠. 보시면 2022년 현재 자 여기서 1년 빠지면 1년 하락하면 21년 작년 초로 빠질 거예요. 10에서 20%. 그 다음에 2년 정도 하락하면 2020년 수준 2년 전 수준으로 빠지고 20에서 30%. 2024년이 되겠죠. 2년 후니까. 자 2025년 3년 후에는 3년 하락하게 되면 2019년 수준 마이너스 30에서 40. 자 이제 제 생각은 많이 빠지면 2026년까지 빠질 것 같아요. 4년 하락하게 되면 2018년 수준, 진짜 많이 빠지는 거예요. 40에서 6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하고 폭, 원상 회복의 연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하락장에는 집값 비싼 대단지가 대폭락을 해요.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락장에는 비싼 거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줄게요. 자,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이거 대단지고 비싼 거잖아요. 자, 2007년에 13억 이때 이 당시에는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오 정말 많이 빠지네요. 그런데 역삼동 경남 아파트라고 2007년에 얘는 5억 6천밖에 안 했어. 얘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나네요. 얘는 그대로예요. 빠진 게 없어. 그래서 이 시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그렇다고 얘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잡지 말라고 똘똘한 거 잡지 마시라고. 자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해요. 고가 아파트 강남권이 많이 빠진다. 투자든 실거주든 상투장 피해라. 특히 좋은 것일수록 피해라. 상승장에는 거래도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으므로 또 호가 매물을 잡아야 하잖아요. 아무튼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고가 아파트가 위험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바닥이 왔다. 바닥이 왔을 때는 거꾸로 비싼 걸 잡아야 돼요. 보세요. 송파 가락 3익 맨션 31평 1988년 936세대 2013년에 5억 5천 했던 게 20억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자 이번에 송파동 현대 33평 243세대 나홀로 완전 나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대수 적죠. 얘 5억 2천. 이때 재빨리 헐값에 던지고 일이 갈아탔어야죠. 왜? 다음 보세요. 얘는 13억 갔는데 얘는 20억 갔어요. 훨씬 많이 뛰죠. 대단지가.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많이 뛰었어요. 작년에 안 뛰었다면 얘 10억도 안 되고 9억 이랬어요. 얘는 이렇게 뛰는 동안에. 즉 하락장에는 똘똘한 걸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똘똘한 거 잡으면 안 돼요. 아예 안 잡는 게 좋아요. 이번에 지금은 6기 대상승 후에 3기 하락 중이다. 뭔 말이냐? 자, 먼저 상승장 기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 여기 앞에 빼놓고 여기 2기 대상승. 올라갔네요.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3기 대상승. 좀 빠진 듯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4기 대상승.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때에서 5기 대상승. 초기가 아니라 후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나게 뛰었어요. 6기 대상승 사상 최고로 뛴 거죠. 그러면 2022년을 꼭지로 저는 보고 싶어요. 모양상 볼 때 이거 두 개 뛴 게 얘하고 봐도 맞먹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가면 가겠어요? 3기 이제 하락이 3번이 있습니다. 1기 대하락 김영삼 정부 때 이제 IMF까지 터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하고 여기에서 2기 대하락은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써있죠? 2기 대하락. 3기 대하락은 이제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새로운 정부. 즉 25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 추락한다 이거죠. 서울과 경기 광역시 사이클 보면 서울은 하락이 5년,
회복이 2년, 신고가 5년. 어떻습니까? 신고가가 되게 길죠. 그러니까 많이 뛰었네요. 이렇게. 회복도 금방 안 해요. 5년 떨어진 걸 2년 만에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어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광역시 보실래요? 하락은 더 길어 6년이고 회복하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신고가 겨우 2년밖에 안 찍어요. 짧은 기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락은 길고 회복도 늦으니까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기도나 광역시는 땅이 넓고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매매가 안 되는 거야. 무주택 큰일 났다. 꼭 이대로 하세요. 지금 관통했네요. 자, 아파트 관통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봄에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2022년 대세 하락과 23년 이후에 대폭락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청약과 급매물을 저울질하는 분들은 부동산의 타이밍과 입지 매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